자, 이제 이번 주에는요, 온라인 수업 2시간에 걸쳐서 마지막 땅을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 다음 주부터 11월부터는 계속 학교에 등교할 예정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은 딱 여기 소설에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는 문법 수업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교과서 270쪽부터 마지막 당 소설 본문이 실려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소설 읽어볼 시간을 개별적으로 준 반도 있고, 또 약간 진도가 조금 빨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반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걸쳐서 선생님이랑 같이 읽은 반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오늘 이번 주 첫 시간에서는 중간중간 줄거리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만 처음부터 끝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70쪽입니다. 그래서 양기자 씨가 쓴 마지막 땅이라는 소설인데요. 초반부 이 270쪽을 보면 원미동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뭔가 풍경, 그래서 뭐 보면은 뭐 두 번째 줄만 해도 동네 길목마다 뭐 비닐봉지며 과자 껍질이며 이런 게 막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재 같은 게 그을음 같은 게 뭐 나방떼처럼 떠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마을의 풍경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보면은 어떤 아이들이 뭘 하면서 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16번째 줄에 보면은 원래는 미장이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원미동까지 와서 지물포를 운영하고 있는 여기 주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사진관 엄씨의 이야기 등등등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간략하게 인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체크를 하면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 보면 지독한 뭐 꽃샘바람 때문에 동네 길목이 뭐 비닐봉지가 막 휘몰아치고 막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꽃샘바람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계절적인 배경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때구나, 이제 막 봄이 시작되는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꽃샘바람, 꽃샘추위라고 하는 게 이제 겨울이 이제 봄이 오는 거를 시샘하면서 우리 봄 이렇게 되려고 하면 날이 따뜻해지다가도 풀리다가도 갑자기 엄청 추워지면서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꽃을 시샘해서 부는 바람이다, 꽃을 시샘해서 오는 추위다 라고 해서 꽃샘추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를 통해서 계절적인 배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71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271쪽으로 보면요, 이 소설의 주인공 강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면요, 강만성 노인,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그 이하부터는 계속 강노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강노인의 어떤 외양을 묘사한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세 번째 줄. 자, 원미동 23통 일대에서는 자, 통반 요런 이야기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오늘날에는 통반 이런 거 얘기 안 하지만 선생님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 담임 선생님이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집이 몇 통 몇 반인지 부모님께 여쭤보고 와 이런 거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구역을 만약에 뭐 동상동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통으로 나누고 1통에는 또 1반부터 2반, 3반, 4반, 5반 이런 식으로 있어서 구역을 이제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통반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원미동 23통 일대에서는 강노인을 모르는 이가 없었대요. 그런데 강노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지주라고 칭해야 더 잘 알았고 땅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어요. 그 지주네 밭에서 일어나는 여름과 겨울의 난리판을 속속들이 겪지 않고서는 이 동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대요. 즉 원미동 23통에 살면 여름 겨울마다 어떤 강노인과 난리판을 이제 뭔가 겪게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읽어봤기 때문에 또 전반적인 줄거리는 선생님이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어떤 난리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난립파는 뭐 때문이었죠? 저 강노인이 밭농사를 짓기 전에 뿌리는 뭔가 거름, 이런 두엄 냄새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주민들과 마찰을 겪게 되고요. 또 겨울이 되면은 강노인의 땅에 주민들이 뭘 버리죠? 그렇죠. 연탄재를 투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노인이 아들을 시켜서 연탄재 못 버리게 하려고 막 이렇게 보초를 서기도 하고, 하지만 겨울이 되면 계속 사람들이 연탄재를 이제 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연탄재라는 이 소재를 통해서도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집에서 연탄 이렇게 설치해놓고 연탄으로 방을 때우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도시가스 이런 걸로 난방을 때우잖아요. 그래서 연탄이라는 걸 통해서도 시대적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추후에 다시 할게요. 자, 어쨌든 6번째 줄부터 이제 강노인의 외양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양 묘사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자, 1m 80을 넘는 키에 거대한 몸짓을 가진 강노인은 언제 보아도 막일구 차림새였대요.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꾸미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소탈하게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난히 큰 코는 얼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듯 싶고 되게 과장해서 말하고 있죠. 검붉은 얼굴과 어울리게끔 주먹코 또한 빨갛기가 딸기코 버금가는 빛깔이었다. 자, 씩씩한 걸음걸이하며 노상 걷어붙인 채인 팔뚝에 꿈틀거리는 힘줄 따위를 보노라면 노인의 나이가 이제 칠순을 코앞에 둔 것이라고 얼음 잡기는 좀 채 어려웠다. 그래서 이거 보면 나이가 칠순, 이제 거의 70이 다 돼가는데도 굉장히 풍채도 좋고 건강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목소리도 우렁차서 그가 밭에서 일하다 말고 용무나 하고 소리쳐 부르면 도로를 하나 건너 100m쯤 떨어져 있는, 게다가 뒤로 앉아 있었던 아들이 금세 튀어나오곤 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강노인의 외양 묘사입니다. 자, 필기할 시간 조금 줄게요. 자, 그러다가 보면은 강노인 말고도 이 원미동 마을의 터를 오랫동안 잡고 있는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19번째 줄로 갈게요. 자, 보면 이 원미동 사람들의 어떤 처지, 상황을 알 수 있는 이제 내용이 나와요. 19번째 줄 보면 헐값의 원미동 땅들이 요 근래 들어서 황금값이 됐다는 거죠. 요 부분. 자, 그래서 뭔가 급격하게 원미동의 이 땅값이 상승되고 있다. 뭐 서울 근교의 어떤 개발의 붐이 불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박씨와 고흥댁의 활약상이 눈부실 정도였대요. 그래서 박씨와 고흥댁은 부부고요. 우리 소설을 읽어서 알겠지만 박씨와 고흥댁이 항상 강노인을 마주칠 때마다 땅을 팔라고 이제 회유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23번째 줄을 보면요. 박 씨가 원미동에서 한 재산 단단히 붙잡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원미동이 개발되면서 이들이 이익을 챙겼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뭐 강노인 땅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번째 줄 보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청소부가 쓰레기를 모아서 태웠던 그 공터도 알고 보면 강노인이 팔아넘긴 땅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땅이 많았던 강노인이 이제는 땅이 몇 안 남았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남은 그 땅을 강노인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 자, 볼게요. 자, 땅이 100평 남짓한 덩어리로 셋이나 되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건재상에게 빌려줘서 시멘트나 모래 따위가
들어차 있었고 나머지 땅은 강노인이 해마다 밭을 일구어서 채소들을 가꾸었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왜 요즘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 부동산 관련해서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길목에 땅이 100평 있다. 너 이거 어떻게 쓸래?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 10명 중에 뭐 9명, 10명은 뭐 거기에 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겠다. 아니면 뭐 건물을 지어서 뭐 상가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좋은 도서관이나 이런 게 유치되게끔 뭐 땅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텐데 강노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 남에게 빌려주고 또 나머지 땅은 자기가 밭농사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득을 남기는 데에 이 땅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다가 쓰겠습니다. 별로 돈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땅을 운용하고 있다. 그 다음 강노인이 쟤밖에 안 남은 쓰레기 태운 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바로 그 밭 때문이었대요. 왜 여길 왜 찾아올까? 자, 밑에 줄에 바로 나와요. 밭에 거름이 될 만하다 싶으면 그는 어떤 것이라도 낡고 더러운 망태기에 쓸어 담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거름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좋은 거름으로 쓸만한 걸 다 이렇게 담고 다니는 강노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면 계속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이 둘이나 되지만 어느 놈 하나 생활비 보태줄 자식은 없어서 건재산과 2층에 새 사는 이가 다달이 내미는 월세만 가지고 사는 형편이니만큼 강노인 땅이 시가 몇 억짜리 덩치라 한들 그 땅에 고추 농사나 지어서는 수지가 안 맞는 지주였다. 즉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경제적인 이득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 문제는 그 비싼 땅에다가 강노인이 계속 푸성기 따위나 가꾸겠다, 즉 농사를 짓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데에 있었대요. 자, 넘어갈게요. 273쪽입니다. 자,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자, 즉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그는 이제 땅을 팔 생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의 양편으로는 여전히 밭농사가 계속되는 중이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의 길목이에요. 그럼 굉장히 좋은 위치의 땅이거든요. 근데 이 좋은 위치의 땅에 강노인은 농사만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강노인이 여기를 땅을 팔고 여기에 굉장히 좋은 뭔가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이 지역의 개발에 더 이제 뭔가 가속도가 붙을 텐데 좋은 길목에 이제 밭농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개발 속도가 더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정말 이제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을게요. 강노인의 요 땅 때문에 개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음. 자, 그 다음 올해도 봄은 왔고 그래서 강노인은 어김없이 허름한 차림으로 밭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연탄재 뭐 요런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겨우내 굳어있던 땅은 괭이 들어가기가 힘이 없었고 돌덩이처럼 틀어박힌 연탄재 부스러기. 그래서 요 연탄재 부스러기를 보면요. 주민들이 겨울 내내 여기에다 밭에다가 연탄재를 버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강노인이 굉장히 싫어하죠. 자, 그래서 영문이가 지난달 내내 연탄재들을 거두어내고 겨우 맨 땅을 내놓았다고 한 꼴이 요 모양이었다. 그러면서 서울 것들이란
강노인은 끙끙거리다가 토막난 욕설을 내뱉어 놓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땅이 여기 이제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생명이 자랄 땅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떼우고 이제 남은 그 연탄재 이런 쓰레기 같은 거를 이제 밭에다가 막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막 욕설을 이제 내뱉어 놓았다. 자, 그다음 잠깐 여기 물음표를 볼게요. 강노인이 서울 것들이라고 욕을 한 이유, 뭔가 땅에다가 함부로 연탄재를 버리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소중함을 모른 채 자신의 밭에 연탄재를 버리는 주민들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자, 필기할 시간 잠깐 줄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74쪽. 자, 이제 보면은 이제 박씨 그리고 고흥댁이 이제 강노인 땅 팔라고 막 회유하는 이제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근거를 들어서 회유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0번째 줄부터 볼게요. 영감님, 유 사장이 저 심곡동 쪽으로 땅을 보러 다니나 봅니다. 이게 유 사장이 이제 좋은 땅을 이제 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영감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박 씨가 짐짓 허탈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고 있는데 동업자인 고흥댁, 자, 박 씨의 부인이죠. 같이 말을 거들면서 말합니다. 참말로 이 양반이, 즉 박 씨, 내 남편이 지난 겨울부터 무진장 애를 썼다. 우리는 그냥 새빵 얻어주고 소개료, 오늘날 이제 부동산 이제 중개료 같은 거죠. 그런 거 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동네에 뭔가 발전을 위해서, 강노인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어디다 갔을까요? 일단 펜 색깔을 살짝 바꾸고, 자,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 여기. 자, 회유하는 방법. 첫 번째, 회유 1. 여러분들 학습지에 선생님이 문제로 냈었어요. 자, 자신들의 노력을 내세웁니다. 노력을 내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강노인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애썼다. 강노인을 위해 애씀. 그래서 뭐 약간 인정에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발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강노인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봐서라도 좀 땅을 팔아라. 이런 식으로 회유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8번째 줄. 아직 늦은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여름마다 똥냄새 풍겨주는 밭으로 두고 있느니 평당 100만 원 이상으로 팔아남기기 그리 쉬운 일입니까? 이제는 참말이지 더 이상 땅값 오를 수도 없다. 88 올림픽 전에 자, 여러분 이제 배경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어디 갔어? 88 올림픽. 자, 1988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올림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88 전,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88 올림픽 개최되기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88 올림픽 전에 북에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신문에서 떠들어댄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상황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지금 뭐 집들도 2천, 3천만 원짜리 집들도 막 사고 팔기가 이렇게 뚝 끊겼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땅값 오르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팔면은 가장 높은 값을 받고 땅을 팔 수 있으니까 지금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유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더 이상 땅값이 오르지 않을 거다.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높은 땅값 갖기가 쉽지 않다. 자, 그 다음 밑에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이만한 가격으로 임자 나섰을 때 후딱 팔아치우시오. 뭐 영감님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더 이상 땅값 오르기 어렵다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 경국이 할머니, 즉 강노인의 아내입니다. 당신 아내도 이렇게 팔아치우자고 난리인데 등등등등.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보면요. 마누라 얘기까지 하죠. 그래서 회유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정말 가까운 사람, 아내도 이렇게 팔기를 원하는데 팔아라. 이렇게 회유하고 있어요. 강노인의 아내도 자신들과 생각이 같다. 자, 그 다음 275쪽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아직도 유사장, 그 땅 보러 다닌다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은 사실 이 땅에 있는 모양인데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보고, 즉 요거 보면 팔겠다고만 하면 어느 정도 영감님이 금액을 좀 제시해볼 수도 있다, 금액 조정해볼 수도 있다, 유사장 마음이 지금 이 땅에 있다, 지금 요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유 네 번째 방법, 자,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이런 뭐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회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강노인은 애초에 땅을 팔 마음이 없는 건데, 뭐 이들은 그냥 뭔가 자기네들이 더 이제 막 신나서, 왜냐면 강노인이 땅을 팔면 자기네게도 분명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계속 회유를 하는 거죠.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강노인은 또 서울 것들이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 내뱉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다 서울 끈앞을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강노인이 생각하는 서울 사람들의 이미지가 뭐냐? 9번째 줄을 보면 도대체 서울 것들은 밭에서 풍겨나오는 두업 냄새라면 질색 자망을 하고 손을 내젓는 천하의 본데 없는 막대 먹은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밭에서 뭔가 뭐 채소든 뭐든 우리가 먹을 걸 이제 키우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면 결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강노인은 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본인 삶의 뭔가 뭐 인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원천? 삶의 원천? 이런 건데, 서울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다 자기 막 돈이나 경제적인 가치로만 환산해서 땅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강노인은 그냥 서울 것들이란 뭐 천하에 본데 없다, 본데 없는 막대 먹은 것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하죠. 자, 보면 이렇게 있어요. 14번째 줄, 고추밭에 뿌리는 오줌에서부터 여름이 되어 김장배추 갈기 전에 얹어주는 푹 삭힌 인분에 이르기까지 서울 끈앞풀틀의 극성 때문에, 즉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서 실컷 장만해 두었던 밑거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해서 땅이 푸석푸석 한 채로 수확을 거두어 들었던 게 요 몇 년 동안의 농사 실정이었대요. 그래서 강노인은 자기 땅이지만 사람들의 어떤 원성에 제대로 농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18번째 줄부터 보면요.
매년 겨울이면 밭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겨울 동안 용문이 녀석을 시켜서 밭을 지키고 있으라고 해도 허사였다. 그래서 올 봄에는 역시 트럭 한 대분 이상의 연탄재를 생돈 들여서 치워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2층 상가주택 아니면 단독 연립인이 하는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한 이 동네는 한 집에 적어도 4가구 이상은 오밀조밀 모여 사는 게 보통이었다. 청소차가 하루는 쓰레기, 하루는 연탄재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지만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바람에 연탄재쯤은 아무래도 손쉬운 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강노인 밭에다가 버려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강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뿌리는 이유, 첫 번째는 그냥 손쉽게 손쉬운 쪽으로 처리를 하려고 지금 요거에 대한 답을 쓰고 있어요. 체크만 하세요. 여러분들도 강노인 밭에 연탄재를 뿌리는 이유, 손쉬운 쪽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여름 내 더러운 인분 냄새를 풍겨주는 밭꼬라지가 밉다고 이곳에다가 던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거의 이게 주다라고 강노인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276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략된 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강노인 내외가 밭에 썩은 두엄과 인분을 얹어주고 들어오자 정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서 새 옷에 똥칠을 해왔다.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넘어졌는지 옷에 묻은 모양이에요. 자, 강노인의 마누라는 동네 사람들과 갈등만 일으키는 땅을 팔아서 자식놈들 뒷바라지나 해주라고 극성을 부렸다. 강노인에게는 딸 하나, 아들 넷. 자, 여기에서 이제 강노인의 어떤 가족 구성원도 이제 알게 되죠. 자, 근데 해마다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안겨주는 땅 농사에 비하면 자식 농사는 너무 허망했대요. 그래서 강노인이 억척스레 늘려놓은 땅이 서울 근교 개발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조각조각 잘려나갔고 땅판 돈은 고스란히 아들, 딸 밑에 쏟아부었으나 거두어들이는 게 없었다. 그래서 그 많고 많던 땅도 다 아들, 딸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제 땅을 다 줬다는 거죠. 팔아서.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읽었지만 어느 자식 하나 강노인에게 이제 나이가 거의 7순이면 할아버지잖아요. 그럼 이제 자식들이 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손자들도 있는 나이면 자식들도 있는 나이인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 이제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월급이란다. 용돈도 줄 수 있고 이런 나이인데 근데 아까 읽은 부분을 보면 어느 자식 하나 강노인에게 용돈을 주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강노인이 남은 땅마저 다 처분하고 자기네들을 이제 뒷바라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자식들인 거죠. 그래서 약간 캥거루족 같은 여전히 이제 자기 부모님의 그 주머니에서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아들, 딸의 모습을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략 부분 이후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반상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경고기 할아버지 반상회 있으니까 오늘 꼭 참석해야 된다. 못 오면 경고기 할머님 같이 이제 강노인의 아내라도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조금 너무 세부적으로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큰 줄거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보면 어디부터 읽을까요? 10번째, 9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미 엄마나 동네 사람들이 날뛰는 이유가 꼭 똥냄새에만 있는 건 아니었대요. 그래서 강노인의 농사에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좀 나오거든요. 자, 보면 꼭 똥냄새에만 있는 건 아니다. 왜냐면 코앞에다가 밭을 두고 있는 그런 지물포 주씨나 사진관 엄씨도 강노인에게는 어른 대접을 갖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분 냄새, 썩은 두엄 냄새 때문에 정말 가장 큰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주씨나 엄씨도 강노인에게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보다 피해가 덜 가는 주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못되게 군다는 거죠. 자, 16번째 줄.
집주인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때에도 까닭은 있었다. 강노인의 땅덩이들이 팔려서 거기에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서야 이 거리가 완벽하게 채워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땅들이 모두 도로변에 있고 보면, 아니 도로변의 땅에다가 인분 뿌리며 푸성기나 갈아먹는 데서야 동네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닌 것이다. 동네 신수가 화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 모름지기 강노인 땅이 저러고 있어서야 제값대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클 것은 자명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통해서 왜 강노인의 농사에 다들 그렇게 불만인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상회가 열렸는데 이제 강노인 가지 않았어요. 강노인 아내도 가지 않았고요. 누가 대신 갔죠? 자, 며느리가 대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 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아들 자식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더 볼게요. 9번째 줄, 10번째 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참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쓸 줄만 알고 벌어들일 줄을 모르는 녀석들이 간덩이만 부어서 일만 크게 벌여놓고 뒷감당은 모두 아비에게 떠넘기는 짓들이 오늘까지 계속이었다. 남들 다 하는 월급쟁이는 마다하고 떼돌벌 궁리에 떼돈만 날리는 녀석들이었다. 누구 돈이든 쏟아붓고 보자는 저 섣부른 행동이 결국은 그의 땅덩어리로 막아져야 할 것은 분명했다. 그래서 뭔가 강노인의 땅을 팔아서 그걸로 이제 뭐 빚을 갚든 아니면 다시 자식들이 무언가 일을 할 그런 뭔가 재산을 뭐 밑거름이 될 만한 재산을 뭐 갖든 다 이제 땅을 팔아야 된다. 뭐 요런 식의 논리인 거죠. 자, 그래서 강노인이 지금까지 땅을 굉장히 많이 처분했는데 남은 땅마저도 자식들 이제 뒷바라지 해주는데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상회에는 이제 며느리가 반상회에 이제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또 이상한 일들이 이뤄집니다. 자, 279쪽. 다음날 아침, 반상회가 있고 나서 다음날 아침 보니까 고추 모종이 실려있는 밭에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씨를 뿌리지 않은 이제 더 이상 밭 농사가 끝나고 나서 겨울철에 이제 연탄재를 뿌렸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난 생명이 이제 있는 씨를 뿌린 밭에다가 연탄재를 버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반상회 있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밭이 이 모양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노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하지. 뭐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퍼런하니 무서워서 이따위 행패를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강노인이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강노인이 이제 엄청 화가 난 상황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김씨가 던진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영감님네 땅 내놓으셨다면서요. 자, 며느리가 무언가 반상회에 가서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제 동네 주민 사람들이 땅을 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팔 거니까 이제 그냥 연탄재도 막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라고 하면서 고함을 이제 지릅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반상회에서 며느님이 그러셨다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강노인이 이제 곧장 집으로 가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근력이 쇠하셔서 올해일랑은 더 이상 일을 못 하시니까 파실 모양이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닥달하니까 며느리가 그냥 해본 소리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노인의 아내가 대신 이제 변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어쨌든 며느리의 이 말에 강노인이 이제 밭을 팔려나 보다, 땅을 팔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을 강노인이 알게 됩니다. 자, 281쪽의 네 번째 줄. 반상의 파문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대요. 즉,
밭에다가 이제 연탄재 이렇게 버리는 그거 말고도 또 어떤 일이 있어졌냐? 갑자기 은혜 엄마가 찾아와서 경국이 엄마, 즉 며느리죠. 며느리가 지난달 꾸어간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소연을 이제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노인의 며느리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돈을 빌렸던 그런 정황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째 줄. 지난 겨울 서울에서 이사와 동네 물정 모르고 딸이 다니는 에바다 피아노 학원에서 알게 된 경국이 엄마에게 갯돈을, 그것도 2번째 탄 것을 빌려줬다라는 거죠. 즉 경국이 엄마 잘 알지도 모르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갯돈이라고 하면 좀 그래도 좀 규모가 컸을 텐데, 근데 왜 이거를 별 의심도 하지 않고 돈을 줬냐? 지주의 큰 며느리니까. 즉 강노인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 설마 뭐 자기 시아버지가 저렇게 땅이 많고 부자인데 뭐 이 돈 나중에 못 돌려받겠어?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뭐 19번째 줄.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큰아들 용규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에게 몰려왔어요. 은혜 엄마까지 8명이었대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와, 이제 주변에 강노인의 이제 주변 식구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돈을 빌렸구나. 또 그 빌려준 사람들은 또 강노인을 믿고 그냥 빌려줬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 말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은 한결같이 강노인의 땅을 믿고 빌려준 돈이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땅을 판 적이 없다는 그의 말을 믿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상황, 이제 내 식구들이 여기저기에 이제 뭔가 나를 보증 서듯이 이렇게 뭔가 보증으로 묶어 놓는 그런 것처럼 나를 믿고 이제 돈을 여기저기 이제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받고 막 이랬구나. 요런 정황을 알게 됩니다. 자, 282쪽으로 갈게요. 자, 이제 자식들이 여기저기 돈을 빌린 것까지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강노인이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식 농사, 8번째 줄이에요.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그였대요. 그래서 서울에서 밀려나온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북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노인이었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다며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볼 엄두도 못 내는 큰 돈이 굴러들어 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 씀씀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곳에서 서울바람이 몰아닥쳐, 여기 서울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서울의 어떤 그런 개발, 근교 개발, 뭔가 도시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개발 열풍. 왜 지금 우리 88 올림픽 전이니까 80년대 후반이 시대적 배경이잖아요. 연탄을 이제 때우는. 그럼 80년대 후반, 뭐 90년대 초 이때 이제 정말 뭐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서울이 개발되는 것도 맞고요. 서울 주변에 무슨 뭐 일산 신도시, 뭐 무슨 신도시 이런 식으로 근교에까지 이 도시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냥 땅에 농사 짓고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 어떤 이제 근교 이제 개발, 막 도시화, 막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서울 근교로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강노인도 이런 개발 열풍의 한 가운데에 이제 위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소설을 보니까 선생님은 오늘날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 사실 요즘도 굉장히 막 새롭게
막 신도시 여전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제 서울은 정말 개발할 땅이 더 이상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 말고는 거의 대부분 다 개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근교, 뭐 우리가 있는 고양시도 그렇고, 뭐 저기 뭐 판교 쪽도 그렇고, 동탄 뭐 이런 데 전부 다 엄청 도시화, 개발 뭐 이런 게 엄청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보니까 아, 이때부터 그랬구나. 약간 요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 고장에 서울바람이 몰아닥쳐 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설익은 도시, 자, 설익었다라는 거는 완전하게 익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설익은 도시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뭔가 도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뭐 삶의 뭔가 중심, 기본 이런 거를 잃게 된 도시, 그냥 이게 개발 이런 걸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냥 건물이 올라가고 막 이런 도시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직껏 넓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더욱 우라가 치밀지만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자,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들여다보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는 용규 내외를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거 보면 자기네들이 벌려놓은 일 때문에 지금 빚쟁이들이 따라오는 건데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거죠. 왜 모르는 척하겠어? 아버지가 해결해 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버지가 이들에게는 믿을 만한, 비빌 만한 이제 구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내가 이 소설에 들어가서 이 용규 내외 이렇게 꿀밤 한 대씩 정말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쓸게요. 강노인에게 의지하려고만 할 뿐 무책임한 아들 부부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날 아침, 그러면서 생각하면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제 강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만 남은 셈이다. 즉 이거죠. 어쩌겠어.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걷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늦지막이 집을 나서요. 마누라한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발길은 여전히 밭을 향했대요. 제 마음은 밭에 있는 거죠. 밭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잡초도 뽑아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원미상의 장대봉이 그새 많이 푸르러져서 운치가 있었대요. 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283쪽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이파리들이 축 늘어져 버린 잡초를 새삼스레 들여다보다가 강노인이 시름없이 밭을 둘러봤대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오늘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고추 모종에 물을 주지 못한 게 생각났대요. 아오기야 그런대로 잘 자랐지만 마누라가 덤덤해하니 억센 겉잎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꽂아놓은 개나리 가지에 움터오던 노란 잎도 가뭄에 시달려 밥티처럼 오그라들었다. 햇살은 푸지게 내려지고, 그러니까 햇살은 강하고 아이들은 지물보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대요. 강노인이 큼큼 헛기침을 해가며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갔대요. 이제 정말 땅을 팔려고 결심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내 되돌아서서 집을 향해서 가요. 왜? 암만 해도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땅 팔 거지만 물 한 통쯤은 저 날라서 우선 이것들 목이나 축여줘야겠다는 생각. 자, 지금 이 부분을 보면요. 약간 좀 애틋해요. 내가 땅을 팔 거긴 하지만 땅을 팔면 저 밭 다 갈아엎겠죠. 그리고 거기에 건물 들어오겠죠.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일단 지금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이 식물에다가 물 한 입은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땅을 팔기로 결심은 했지만 그래도 이 물을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러니까 축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강노인을 통해서 정말 땅에 대한 애정, 사랑, 이게 정말 진실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줄거리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장면은 선생님이 다 지금 파악을 하면서 요약하면서 설명을 했고요. 혹시 아직 안 읽은 학생이 있다면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읽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학습지 줬잖아요. 요런 학습지 줬었죠. 그래서 자세히 읽기라고 해서 1번부터 뒷장에 15번까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답은요, 지금 따로 수업 시간에 체크는 안 할게요. 선생님이 본문 다 같이 읽어봤으니까. 요거에 대한 정답은 선생님이 요렇게 PDF 파일로 구글 클래스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빈칸 채우면서 본인이 찾은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으로 넘어갈게요.